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회 시행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은 이 우연물 제조소에서 요 지정 수량 이상의 우연물을 취급하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요 보유 공지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 제조소 등이 있으면 이 주위에는 일정 공간에 보유 공지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정 수량의 10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 이놈은 3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갖다 유지한다는 거 해서 여러분 3m하고 5m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단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2번으로 정답을 하셔야 돼요.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니까 바로 요 3m 이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CO2 소화 약재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은 거를 갖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CO2 소화 약재는 산화 반응이 완결된 그러한 물질로서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산소와의 반응이 느리기 때문이다 했는데 산소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CO2는 산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소화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화되어도 하는데 CO2는 착화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산화 반응이 되어도 하는데 산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이 CO2가 소화약재로 사용되는 이유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사가 되면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피복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O2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아주 적합한 거죠. 상온에서 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약재로 또 사용이 가능한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건축물의 1층하고 2층 부분만을 방사 능력 범위로 하고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다른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1, 2층에 요 1층하고 요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요 9,000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이 건축물 주변에다가 여기다 뭐를 설치해요? 바로 요 5개 소화전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 5개 소화전 설비는요, 이 건축물에 요 1층하고 요 2층 이 두 개 층을 갖다가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건축물의 요 1층하고 2층의 부분만을 방사 능력 범위로 하고 지하층하고 3층 이상의 층은 다른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소화 설비, 바로 요 5개 소화전 설비가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소화전 설비는 이 건물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로 5개 소화전이죠. 그래서 이 5개 소화전은 건축물의 1, 2층을 담당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 5개 소화전 설치 대상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지상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9,000제곱 이상인 거, 그리고 지정 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거, 그다음에 지정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요 세 가지가 바로 5개 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4번에 가죠. 자, 금속 칼륨의 보호액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호액 있죠? 칼륨하고 요 나트륨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냐? 요 파라핀, 그 다음에 요 등유, 요 경유 속에다가 보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이항화탄소 있죠? 그 다음에 요 황린, 요 두 가지는 물 속에 보관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속 칼륨의 보호액은 파라핀, 등유, 경유니까 아닌 것은 바로 요 에탄올이죠. 그래서 요 에탄올은 C2H5OH죠. 자, 요 놈을 만약에 나트륨하고 접촉이 되면은요, 요 수소가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소는 나와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개수가 맞으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2 들어가고 여기 2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반응 전후에 원소의 그 개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틸 알코올은 나트륨과 반응을 해서 나트륨 에틸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나트륨하고 에틸 알코올하고는 접촉하면 안 되는 물질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이 분말 소화 약재 중에서 1종하고 2종 분말이 각각 열분해했을 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거. 자, 1종 분말이 270도씨에서 열분해가 되면 2몰의 NaHCO3죠. 탄산수소 나트륨. 요 놈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Na2CO3하고 CO2 이산화탄소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종 분말 마찬가지로 190도씨에서 열분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2몰의 KHCO3 탄산수소 칼륨이죠. 자, 이놈이 열분해가 되면 K2CO3 탄산 칼륨하고 CO2 1몰하고 H2O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CO2하고 물이 공통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은 여기 3번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270도, 2종은 190도, 요 두 가지가 주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종 분말 약재명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요놈이 열분해할 때는 2몰이 열분해하는 거죠. 2종 분말 탄산수소 칼륨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2몰이 열분해가 되죠. 자, 3종 분말은 제1인산 암모늄이죠. 그래서 요놈은 1몰에 인산 암모늄이 열분해해서 여기 메타 인산 생기고요, 암모니아 기체 생기고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은 요 1종에서 3종까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다음은 문제 6번 가죠. 자,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연소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 코크스, 그 다음에 요 숯, 그 다음에 목탄, 그 다음에 요 금속분이 대표적인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바로 요 코크스 숯,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유는 무슨 연소예요? 예, 요건 분해 연소하죠. 그 다음에 요 목재, 종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분해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요 석탄,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해 연소. 예,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요거 다 예, 분해 연소하는 거예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중유 다 분해 연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코올은 무슨 연소냐? 사류연물. 그래서 이건 증발연소라고 하죠. 즉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되면서 연소되는 거. 이걸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소의 형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표면 연소,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코크스, 숯, 그다음에 목탄, 금속분. 그다음에 이 증발 연소는 고체하고 액체가 있는데 고체는 황이나 나프탈렌, 파라핀, 왁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액체는 사류연물이죠. 자, 요거. 자, 요 사류연물이 증발 연소. 그다음에 요 분해 연소는 석탄, 목재, 종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중유까지. 그다음에 자기 연소는 다 오류 연물이죠. 그다음에 확산 연소는 기체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바로 확산이 되면서 연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연성 기체가 다 확산 연소하는 물질,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7번 가죠. 자,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자연 발화의 그 조건을 보면요, 주위 온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죠. 표면적이 넓으면, 그다음에 열전도율이 작으면, 발열량이 크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요. 근데 방지 대책은 반대죠. 통풍이나 환기 등을 해서 열의 축적을 방지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실에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습도를 여러분이 이게 낮게 유지한다는 거. 이게 바로 자연 발화 방지 대책이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물에 적셔서 보관하면 자연 발화 방지되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습도는 완전히 적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느냐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도는 낮을수록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용기 내에다 불활성 기체를 주입해서 공기와 접촉 방지. 자, 자연 발화의 형태가 분해열에 의한 자연 발화,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에서 머리글자 이용해서 분산 미흡, 분해열, 산화열, 미생물열, 흡착열이죠. 그래서 산화열의 대표적인 것은 요 건성류, 그 다음에 요 기름걸레죠. 자, 분해열은 다 몇 류예요? 이게 오류연물이죠. 자, 흡착열은 활성탄, 목탄, 미생물열은 퇴비하고 먼지죠. 자, 문제는 자연발화 방지 대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습도는 가능한 한 높게라고 했는데 그게 낮게 유지해야 자연발화를 방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답. 열 축적 방지해야 되고요. 온도 낮춰줘야 되고, 정촉매 작용하는 물질을 피한다는데, 정촉매라는 것은 뭐예요? 반응을, 즉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있죠? 이놈을 우리가 정촉매, 부촉매는 반응 속도를 우리가 느리게 하는 거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바로 부촉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를 부촉매 효과라고 하죠. 그건 뭐냐면은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촉매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 다음은 8번 가죠. 이 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도 난이등급,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제조소의 그 연면적이죠.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이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면적 기준이니까 1000제곱 이상.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소화 난이도 등급은 두 가지예요. 연면적 1000제곱 이상, 지정 수량 100배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이송 취급소의 배관이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 하천 밑에 매설하는 요 배관의 외면하고 계획 하상이 최상하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심하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획 하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천 용어인데요. 하천에서 여기 수면이면은 이 바닥 부분을 우리가 계획 하상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 하상과의 거리, 즉 여기에다가 배관을 할 경우에 계획 하상과의 요 거리는 하천일 경우에는 4m 이상이죠. 그래서 맞는 답 바로 요 4번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천을 횡단할 경우에는 4m, 수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요 하수도 또는 운하일 경우에는 2.5m, 수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좁은 수로, 여기에는 1.2m죠. 그래서 여러분이 9번 같은 경우는 문제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다음 10번 가죠. 자, 화학적 소화에 해당되는 거. 요 앞에 문제에서 했죠. 우리 부촉매 효과라는 거. 그래서 부촉매 효과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해주는 거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그래서 여기 그 화학적 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부촉매 소화, 즉 억제 소화.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 억제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 냉각 소화는 단지 온도를 갖다가 발화점 이하로 낮춰주는 거니까 물리적 소화죠. 요건 물리적 소화. 그다음에 질식 소화, 산소 농도를 15%에서 21%에서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거니까 이거 물리적 소화라고 하죠. 제거 소화도 마찬가지로 타고 남은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아니면 미리 산불 화재일 경우에는 미리 벌목을 하죠. 이런 건 다 물리적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 원리, 냉각 소화, 여기서 물이 소화 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기화열하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질식 소화라는 것은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거. 그 다음에 억제 소화라는 것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촉매 그 소화를 하는 물질이 할로겐적 원소죠. 불소, 염소, 브롬, 요드. 그 다음에 제거 소화, 대표적인 것이 산불 화재, 그다음에 화학 반응기 화재, 유전 화재, 촛불을 여러분 입김으로 불어서 끄는 것도 제거 소화. 그 다음에 요 희석 소화, 가연물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할론 소화 약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오존층 파괴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ODP라고 하죠.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존 파괴 지수예요. 그래서 기준 물질이 CFC11이죠. 요 놈이 CFCl3예요. 요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으로 뭐를 나눠준 거예요?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기준 물질이 CFC1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론 소화 약제 중에서
ODP가 가장 높은 것이 하론 1301이죠. CF3BR. 그래서 여러분이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거, 1301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삼류 오염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 설비했는데, 요 금수성 물질에다가 적응성이 있는 그 소화 약제는요, 요 탄산, 수소, 염류. 자, 탄산, 수소, 염류가 일종이 있죠? 일종이 뭐가 있어요? NaHCO3죠. 탄산, 수소, 염류예요. 이종도 마찬가지죠. KHCO3, 탄산, 수소, 칼륨. 요놈이 탄산, 수소, 염류의 소화 약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른 모래, 건조사, 마찬가지로 금수성 물질에 좋고요. 그 다음에 요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질석이란 돌가루를 뻥튀기 해놓은 거, 진주암이라는 돌가루 갖다 뻥튀기 해놓은 거, 이게 바로 팽창진주암, 팽창질석이죠. 그래서 금수성 물질에 적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설비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발화점이 달라지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즉, 발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점화가 되는 온도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인화점하고 요 발화점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화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서 인화되는 최저 온도고, 발화점은 이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축척에 의해서 발화되는 최저 온도예요. 그래서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는 상태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발화점이 달라지는 요인, 가스하고 공기의 조성비, 대단히 밀접하죠. 발화를 일으키는 이 공간의 형태와 크기, 그다음에 가열 속도하고 가열 시간, 그다음에 가열 도구의 내구 연한,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14번 가죠. 자, 14번은 가연물이 연소할 때 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다. 21%에서 대기 중에 산소가 21%가 있죠. 요 놈을 몇 프로 이하로?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그래요? 질식 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소화 원리 또 나오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냉각, 질식, 억제, 제거, 피복, 희석소화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15번 가죠. 자, 건축물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 연면적 몇 제곱미터를 소요 단위로 하느냐. 이 소요 단위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물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냐 아니면 내화 구조가 아닌 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소나 취급소일 경우에는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고요.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의 절반, 50제곱미터를 갖다가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장소일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가, 외벽이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비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절반인 75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연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전기 설비에서 이 소형 소화기 추가로 배치하는 거 있죠?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소화기를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급소죠. 취급소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외벽이 내화구죠.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 다음에 16번. 니트로 셀룰로스 화재 시 가장 적합한 소화 방법. 자, 니트로 셀룰로스, 요거 면류염물이에요. 예, 오류염물에 어디에 들어가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류염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소화 방법은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화 방법은요, 예,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다음 중 주수 소화를 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수 소화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 금수성을 찾으라는 거죠. 자, 위험물에서 우리가 금수성은 인류위험물에 뭐가 있어요? 예, 무기 과산화물 있죠? 또는 이걸 우리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류에도 금수성이 있죠. 예, 철분, 그 다음에 금속분, 예, 마그네슘. 삼류에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삼류염물이 금수성이에요. 자, 1번에 요 과산화 칼륨, K2, O2죠. 이게 인류의 무기 과산화물에 들어가죠. 이놈이 바로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자, 과망간산 칼륨, KMnO4죠. 요거 인류의 과망간산 염류에 들어가죠. 자, 과염소산 칼륨, KClO4죠. 마찬가지로 인류의 과염소산 염류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브롬산 칼륨, KBrO3죠. 이게 브롬산 염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17번은 바로 1번이 바로 금수성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기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이 되면 산소를 발생하죠. CO2하고 반응을 해도 산소를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산과 반응을 하면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CO2 소화기의 장점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CO2는 전기 설비 화재에 유용하다. 즉,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이게 맞는 얘기죠.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분 화재 시 유용하다 했는데, 이 마그네슘하고 CO2하고는 반응을 하죠. 여기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고요. 뭐가 생기냐면 탄소가 발생이 돼요. 이 탄소는 아주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마그네슘 여기 2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마그네슘은 화재 시에 CO2를 방사하면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자기반응성 물질의 화재 시 유용하다. CO2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이죠. 그러면 자기반응성 오류염물이죠. 그래서 오류염물은 질식 소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요거 금수성이죠. 마찬가지로 금수성 오염물에는 CO2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다음 중에서 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물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폭발 범위 가장 넓은 거, 기체 중에서는 아세틸렌, 이게 2.5에서 81%로서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4에서 75%죠. 오염물 중에서, 증기 중에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특수 인화물 중에서 요 디에틸 에테르가 1.9에서 48로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거 다 여러분이 폭발 범위 다 암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 특수 인화물 중에서 디에틸 에테르가 1.9에서 4.8로 가장 넓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음은 20번 가죠. 자, 20번은 메탄 1g이 완전 연소하면 발생되는 CO2는 몇 g이냐. 자, 메탄이 CH4죠. 자, 연소라는 것은 산화반응이라고 그랬죠. 자, CH로 구성된 것은 연소가 되면 생성되는 물질이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탄소 하나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 수소가 4개니까 여기 수소 4개 되려면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맞춰주면 돼요. 반응 후에 산소가 4개죠. 여기 2개 있으니까 2 해주면 반응 전도 산소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탄소가 12죠. 산소 1이 4개가 있으니까 분자량이 16이에요. 즉 16g이 연소가 되면 CO2 얼마가 나와요? CO2는 44죠. 즉 44g이 나오죠. 부피로는 1몰이니까 22.4 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람이니까. 자, 여기서 메탄 1g이 연소가 되면 CO2가 몇 그램 나오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자, 16 곱하기 x는 1 곱하기 44가 되니까 결국 x는 16분의 1 곱하기 44.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2.75가 나오죠. 2.75g의 CO2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이 완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CH로 구성된 물질은 연소가 되면 CO2하고 요 물만 생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를 여러분이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